3대 지수 모두 다 모처럼 많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흘러가는 모습은 어땠는지 지수별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대외적인 분위기도 대내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가 힘차게 좀 반등에 나섰는데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36% 상승에 그쳤고요. S&P 500 지수는 0.21%, 3대 지수 가운데 비교적 상승폭이 컸던 나스닥 지수는 0.45% 오르면서 5,10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ECB 쪽에서는 지금 내년 9월까지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프랑스 대통령이 그리스 위기가 해결에 임박했다라는 점을 발표했는데요. 반면에 여전히 가장 큰 지휘권을 갖고 있는 독일 재무장관은 합의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은 그리스 위기에 해결적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오르게 되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형성시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장 초반 발표됐었던 지표들도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5월 ADP 민간 고용이 20만 1,000명 예상을 상회한 결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부분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4월 무역 적자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역 적자의 확대는 1분기 GDP 성장률에 끌어내린 가장 큰 주범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이번 4월 무역 적자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2분기 GDP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됐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점진적이고 완만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다만 일부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개선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앉은 채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이날 0.36% 오르면서 18,076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장 초반에 그리스 호재와 더불어서 지표 호조로 인해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조금 더 밀렸었는데요. 이날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중 최고치까지 금리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수에는 소폭 부담이었습니다만 금융주와 보험주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S&P 500 지수 이끌어 나갔습니다. 고점보다 조금 더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종가상으로 2,114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오전장에서는 고점까지 오르면서 5,114포인트 선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5,100선은 하회한 채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대외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대내적으로 지표 호조가 이날장에서는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고용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USA Today 톡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DP, Businesses added 201,000 jobs in May.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ADP는 5월 민간 고용이 20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기업 규모별 일자리 증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소기업에서 12만 2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6만 5천 건, 또 대기업에서는 1만 3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업종별 일자리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특히 운송과 무역, 유틸리티 분야에서 일자리가 5만 6천 건 늘어났고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이 2만 8천 명, 또 건설 업종이 2만 7천 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5천 명 감소했는데요. USA Today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올해 초 한파와 서부항만 파업 등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업종들의 위축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민간 고용 지표가 우수하게 나오면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도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7천 건 늘어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럽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이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Draghi said QE working well. Seek full implementat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이 ECB 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ECB가 지난 3월부터 단행하고 있는 매월 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예상대로 2016년 9월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이 일각에서 QE가 조기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자 이를 일축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이 양적 완화 효과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날 ECB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0.05%로 동결하고 또한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각각 마이너스 0.2%와 0.3%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ECB 위원들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의 0%에서 0.3%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최근 양적 완화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ECB가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0.3%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났는데요. 조안나 게리스 나티시스 이코노미 핵심 메시지는 양적 완화를 끝까지 이행한다는 것이었다며 오히려 2016년 9월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수 내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은 또 어땠는지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에 영향을 미쳤던 종목별 소식들도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1개 종목 가볍게 올랐습니다. 8개 종목만이 하락에 그쳤습니다. 금융주가 강했었고요. 이와 함께 보험주도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텔 등 IT 종목이 소폭 부진한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좀 약했습니다. 쉐브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함께 내리면서 8개 종목 하락에 그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날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던 가운데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금융주가 상당히 강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험주도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텔이 3거래일 연속 내리게 되면서 비용 인수합병에 대한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유가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함께 내렸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흐름과 비슷했습니다. 금융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에너지 섹터가 하루 만에 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는 이틀째 1%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가 이날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이 싱크로노스가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모펀드, 투자그룹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매각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이날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전고점까지 다가서는 양상이었었고요. 50달러 선을 하회한 채 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항공주가 연일 부진한 양상 나타납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6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재차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수혜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가 1% 넘게 내렸는데요.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잡았고 목표 주가도 50달러 선까지 낮춰잡았기 때문입니다. 유가 추이 등 항공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고요. 이에 따라 43달러 선까지 1% 넘는 하락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좋았습니다만 개별적인 종목 소식에 따라 주가 등락이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소프트웨어 업체인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가 급등했습니다. 회사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Wireless software company Synchronoss is exploring a sal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가 현재 회사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싱크로노스의 시총이 18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20억 달러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몇몇 사무투자 회사들이 이 싱크로노스를 매수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무투자 회사들은 앞다퉈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데요. 앞서 페름이라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포메티카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싱크로노스는 소비자들이 무선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AT&T와 버라이존, 또 애플과 같은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되어서 2006년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매출이 3,8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에만 주가가 34% 급등할 정도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크놀로지 회사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인수 열풍이 뜨거워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싱크로노스의 주가는 15.26%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소식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시장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그리스 낙관론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이와 함께 유럽 쪽에서 ECB가 부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일제히 오름 시세였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면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상승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0.4%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8% 올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0.6%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석유 장관 회의에서 산유량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3% 가깝게 내리면서 60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금값은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그리스 낙관론에 힘입으면서 하락했습니다. 1184달러 90센트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 큰 변화 없었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전일과 동일한 3달러 5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하락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7포인트 오르면서 598포인트 선까지 오름 시세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달러 흐름은 추가적으로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달러 흐름, 달러 인덱스는 0.56% 내린 95.2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국채금리는 0.10%포인트 오르면서 2.36% 수직 상승한 가운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통화통일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